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9월 경선 전에 양당 합당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인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좀 말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네. 사실 국민의당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을 통합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예. 이 합당에 임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국힘에서는 새 분리기로 인식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고, 그러한 태도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좀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당 측이 당명 변경 주요 지역 당협위원장직, 여의도 연구원장직, 지명직 최고위원직, 국민의당 인사가 합류하는 대선 경선 룰위원회, 이게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국민의당을 힘들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예. 국민의당이 요구하지 않은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국민의당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하셨어요, 이거는? 예,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는 합당의 통합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국민의당 인사가 합류하는 대선 경선위원회는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은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의 당 기구를 가지고 지역 29명의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국민미래연구원장이 있으니 공동으로 임명하고 공동 임명에 난색을 표하면 그렇다면 경쟁에서 적합한 1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까지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듯이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협상의 가장 큰 난관이다, 문제다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정강정책과 관련된 부분과 당원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정강정책 관련된 부분은 내일 소위 위원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원과 관련해서는 실무협상단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당원의 특히 중요한 당명, 당원, 당기구,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주로 나누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당원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당명, 당기구,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제안하고 국힘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명과 당기구에 대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네. 제안과 수정 제안들이 가고 있는 있고. 상황인데요. 예. 다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에서는 예.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제안과 거부의 입장에서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종합해보면 대통령 후보 선출위원회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들리는데, 네. 대통령 후보 선출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죠, 이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각자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원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규정은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내 후보자들에게 적용을 하고, 당 밖에 있는 야권 단일, 전체를 아우르는 야권 단일 후보를 위해서는 당연하게 이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 설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당명이나 이런 것들을 안 바꾸고 이거는 네. 받아들인다라고 국민의힘이 역제안을 하면 네. 국민의당은 그걸 수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대통령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이 위원회 부분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당의 통합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용이 되면 당명과 관련해서는 연동해서 정치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수정 제안을 저희도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국힘에서는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합당 논의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실무협상단의 발언이 다르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네. 예. 지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국민의당 합당과 관련해서 속값 잘 쳐주겠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런 인식 속에서 국민의당이 협상의 쌍방 소통을 요구를 하면 당연히 본인의 인식에서는 불만이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도 이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지적할 만한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합당 논의와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나자라고 지금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거든요. 네. 이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당 대표가 만나서 논의를 하는 것은 큰 틀에서 합당을 하느냐 마느냐, 합당을 추진하느냐라는 그런 의사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만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고 합당이 진행되다가 양측에서 70-80% 정도의 의견 접근을 이루고 20%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는 양당의 논의가 30에서 50% 정도 진행된 수준이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만난다 한들 다시 실무협상단에 논의를 해보라고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날 것이 아니라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실무협상단에 권한과 이임을 충분하게 주고 실무협상단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네. 합당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름 내에 이게 네.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시기. 없고요. 예. 예.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시기를 설정하고 논의를 하기보다는 예. 왜 합당을 해야 되고 합당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역할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예. 관련해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 될 수도 있나요? 안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막판에 가령 11월이나 12월에 네. 된달지 아니면 어떤 야권 통합 후보와 관련해서 그것만 된달지 그런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하기에는 좀 너무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해서 이제 당 내 그 대선 후보는 이제 안철수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일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이 정체 내지 하락 상태란 말이죠. 이 네.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 야권의 정당 외의 인물들이 지난 그 엄혹한 시기에 정권 교체의 요구를 담아 안고 그만큼의 지지율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의 모습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상황이고 좀 더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검증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이 넓혀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야권 후보들 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네. 나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관심이 네. 많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합당 논의에 관해서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
것만으로 합당에 대한 그 합당 진행에 대한 의미를 두고 있기보다는 국민의당이 또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실용 중도의 상징성, 이 부분에 의미를 두고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는 뭐 40% 정도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랬다가 이제 지금 굉장히 떨어졌고 이 상황을 빗대서 윤석열 전 총장과 빗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저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지지율 추이가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그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보고 위험하다. 과거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추이와 같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양당 기득권 정치 세력이 가진 그러한 시각, 이거 구태적인 시각이고요. 이 제3지대에서 그러한 그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을 하지만 그 부분이 양당 기득권 정치에 의해서 훼손되고 평가절하되면서 그 지지율이 끝까지 유지되어 가고 선거에 표현이 될 수 없는 그것이 한국 정치의 한계이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도전해온 역사가 안철수의 역사이고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도 그러한 도전 정신으로 임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와 뜻을 그러한 도전하는 안철수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이 동료로서는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행보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결과가 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 확정됐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였습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시 그 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 그 직전인 4월 달에 지지율 추이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이고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드루킹과 김경수의 이 여론 조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그 집중적인 시기에 그들이 한 활동은 안철수 대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의 댓글을 상위에 올리고 문재인 후보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댓글을 상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을 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워낙에 대규모로 네이버라는 그 온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워낙에 대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포털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실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 선거에 19대 대선의 부정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김경수 전 지사의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침묵으로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입장을 표명하고 그리고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 경선까지 이제 시간 좀 남아 있고 합당 논의는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그 국힘의 그 국당을 대하는 그 무시와 조롱
뭐 속감 물먹인 소 뭐 이렇게 대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네. 힘들고 고민되고 과연 이것이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한 통합이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회의감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보는 하겠다.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게 지금 평생 살아왔고